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지난해 역대급으로 가팔랐던 집값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값은 떨어지고 있지만 1.3 대책 이후에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자, 벌써 5주째 낙폭이 줄면서 하락 곡선이 좀 확연하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정부의 바람대로 이 연장률에 성공하면서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변화와 흐름들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함께하고 있는데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2부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 어떤 가격, 아파트 가격 흐름 추이가 2년 동안, 2020년, 21년 2년 동안 올랐던 것이 22년 1년 동안 다 까먹었죠. 내려오고 나서 지금 박스권 속에서 보합권 속에서 주춤 되고 있죠.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아예 내려올 때는 눈에 보이는데 이게 주춤 되면은 이게 내려가려는 건지 올려가려는 건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한 시장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제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사연 보내주실 분들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사연을 보내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은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네. 3억을 가지고에 네. 상계 주공 3단지 24평하고 그리고 동탄2에 반도 유브라 아이파크 5, 6 중에서 미래 투자 가치가 어느 게 더 높은지 알고 싶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3억 원 정도로 보고 계시는데 지역이 좀 많이 다른 거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가 봐요. 네네. 네, 상계주공 3단지와 동탄 이신도시의 반도 유보라 아이파크. 네. 어떤 곳이 조금 더 미래의 가치가 좋을지 한번 네.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 제가 먼저 좀 여쭙게요. 네네. 3억으로 지금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으면 하는 어떤 생각, 결정? 뭐 그런 이유가 네. 있을까요? 지금 전부 뭐 가격이 내려간다, 뭐 아니다, 바닥권이다, 다시 올라간다, 온갖 네.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 가운데서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나중에 퇴직하고 이렇게 좀 이제 지금은 전세 끼고 하지만 나중에 좀 노후에 그거 이렇게 좀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노후예요. 네. 음, 네. 그럼 노후 대비 투자인가요? 네, 그런 그렇게 거죠. 생각해야 되나요? 네, 아, 조금 그렇군요. 그런 면도 있고 그냥 자녀한테도 네. 조금 뭐 자녀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네. 좀 그런 생각도 있고 뭐 반반이에요. 네. 그냥 본인 투자일 수도 있고 이거는 본인 투자, 자녀한테 그죠? 그냥. 예,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예. 자녀 재산 증식 네. 여기일 수도 있고 네. 이 두 가지 목적 중에 뭐 아무거나네, 그죠? 네, 예. 지금 사시는 데가 지방인가 보네요. 대구예요. 아, 네, 대구에서 대구. 사시군요. 네. 대구 어느 동에 사세요? 대구 지금은 대명역 그 아파트에 살아요. 대명역. 대명 쪽이요. 대명동 쪽이군요. 예, 남구 대명동. 예. 대구에 계신데 서울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생각하시는
이유랄까요? 그런 게 있나요? 아, 제가 지금 대구가 굉장히 그게 안 좋잖아요, 상황이. 네. 그래가지고 대구 투자를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거 청라 은덕역에 청라 힐스자이를 네. 입주장에 거기 분양가로 좀 살려고 그랬는데 저기 대구가 원캉 지금 입주 물량이 너무 네. 많아가지고 이게 투자하기에는 주변에서 투자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서울을 생각해보게 그렇군요. 됐어요. 네, 그럼 네. 서울에 네, 지금 상계 주공을 보셨잖아요. 네. 서울에서 상계 주공을 보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그냥 인터넷 뒤지다가 뭐 서울의 그리고 그 많은 아파트 중에 예. 어떻게 상계 주공 3단지를 보시게 됐는지. 가격 서울에는 원캉 이게 이렇게 가격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가진 돈으로 아, 하기에는 상계 주공밖에 이게 북구 쪽밖에 없더라고요. 뭐 아, 이렇게 뭐 마용성 뭐 제가 좀 보니까 마용성이나 뭐 저렇게 좋은 지역 쪽으로는 네. 이게 이렇게 매수하는 금액이 이렇게 네. 부족해가지고 할 수가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네. 제가 답하기 전에 되게 물어보는 건 많다, 그죠? 아니요, 괜찮아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예, 예, 그게 고마워요. 그런데 왜 이런 아파트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월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수익형 어떤 부동산,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했었을 때 네. 이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거는 황금성도 없다 그러고 환금성. 예,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예,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팔아야 되는데 예. 그걸 팔기가 힘들고 그리고 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거는 빌라나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아니요. 수익형 부동산은 어느 물건 하나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예,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는 사실 별로 없는데 네. 월세 수익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괜찮게 나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승은 별로 기대치가 없는데 월세가 아주 잘 나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경기권의 어떤 상가나 사무실, 오피스텔 이런 것 중에서도 수익이 잘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네.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이게 네.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는 이렇게 상향을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피스텔은 네.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라도 팔 때 좀 그래도 차익을 실현하려 그러면은 네. 그게 낫지 않나 아파트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네. 어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로 머리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예, 없는데 제가 물으니까 답을 한 거예요. 네, 맞아요. 머릿속에서는 오로지 차익형만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 생각하고 한번 저하고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네. 제가 부동산을 이렇게 20여 년 해오면서 네. 가격이 일반적으로 종전에도 2007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제일 높았고 네. 그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네. 2014년까지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서 7년 동안 떨어졌어요. 서울 아파트는. 네. 그리고 15년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면서 다시 7년 동안 2021년까지 올랐어요. 이게.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돌아가서 제가 회상을 해보면은 2007년 고점을 찍고 2008년, 2009년도 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 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아파트 떨어지니까 돈으로 수익형으로 좀 이렇게 살 게 없느냐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돈을 작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갖고 있으면서 교수님 수익형 뭐 이렇게 좀 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질문하는 게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아직도 전 국민의 머릿속에서는 아파트 차익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이 이야기는 역으로 얘기했었을 때 음, 아직도 아파트 가격은 훨씬 더 무너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떨어질 느끼는 수- 거예요. 예. 아, 제 생각에 아,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음, 이왕에 전화 연결돼 있었으니까 예, 아파트 황금성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수익형 예. 부동산 황금성 문제라고 했는데, 네. 지금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팔릴까요? 지금 안 팔려요. 그러면은 아파트 황금성 문제가 안 맞잖아요. 아, 상승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상승하면은 결국엔 조건은 뭐냐면은 상승. 올라갈 때만 내가 마음 놓고 파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내가 필요해서 팔려고 하는데 그 시기가 내려오는 시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못 팔. 예.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 지금 어떤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가져라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관심을 가져라 척인데, 황금성 문제가 수익형 부동산은 있다. 그래서 나는 차익형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은 옳지 못하다. 수익형 부동산도 월세 수익이 높게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물건이 안 나와요, 거의. 그럼 그걸 갖고 있으면 내놓으면은 팔리는 거는 문제 없어요. 아, 황금성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피스,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 오피스텔은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자, 우리가 좀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방에 있는 어떤 부동산의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그죠? 네. 지방부터 서울까지 각종 부동산 가격이, 지금 가격이 10년 전 또는 20년 전보다 비슷하거나 더 떨어진 케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년 전보다 떨어지는 케이스. 그럼 대구 사시니까 봅니다. 대구에 있는 아파트든 상가든 사무실이든 오피스텔이든 10년, 20년 전보다 지금 가격이 더 떨어졌다.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없어요. 그러면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그러면은 세월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진다. 안 맞잖아요. 네.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은 예. 세미나를 제가 통해서 또 20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우리 그 방송 시청자분들이 지식을 잘못 알고 있어요. 동네 중개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건지 누구 때문에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오피스텔 사면 감각상각돼서 나중에 되면 가격 다 떨어졌다, 그거 안 된다, 전부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제가 본 오피스텔은 10년 전보다 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주변에 그렇긴 그렇더라고요. 가격이 예, 예. 떨어지는 케이스는 오래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오피스텔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 없는 물건인가요? 아니요. 필요하죠. 예. 그렇죠. 필요해요. 필요한데 왜 그렇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단지 그거는 이 가격하고 관계없이 건물로만 보면은 이 건물이 처음에 지을 때 공사비가 들어가서 건물 가격이 뭐 가치로 평가할 때 한 3억 되더라. 예. 근데 이게 세월 지나면 이 건물 낡을 거 아니에요. 예. 건물 가치를 평가를 했었을 때는 3억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가치하고 가격은 다르죠. 네.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 잠실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엄마 아파트가 이런 거 건물 가격은 그거 똥값이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 가치는요, 참 가격은요 높아.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예. 그래서 가치와 가격을 혼돈하지 말아라. 다른 거다, 그거는. 그 얘기를 또 하나 드리겠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 아파트라는 것은 가장 크게 얘기를 했었을 때, 아파트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차익형이냐 수익형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차익형이냐 수익형이냐의 차이가 뭐냐면은, 수익형은 월세를 나오면서
월세 나오는 것이 주쯤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TV 보고 계시나요? 네,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이거 학교에서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할게요. 네, 얘가 차익형이고 얘가 수익형이라고 치면 네, 차익형도 월세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수익형도 차익이 나올 수 있다고요. 네, 그러나 차익형으로 바라봤는 그 물건은 수익형보다는 차익 쪽의 기대치가 무게중심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수익형은 차익보다는 수익의 무게중심이 훨씬 큰 거예요. 예, 그랬는데 올라가 버리면 그건 고마운 거고요. 예, 무게중심이 어느 쪽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익형과 수익형으로 나누는 것이지 이름을 갖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예, 아주 특수한 지방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월세가 잘 나오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아파트는 아파트지만 수익형이에요. 아, 그러나 서울에 있는 일반 아파트들은 예, 그 가격을 돈으로 주고 사서 월세로 돌린다고 했었을 경우에 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마진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수익이 낮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시세 차익이 나오지 않으면은 투자 가치가 아, 없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그래가지고, 맞죠? 예, 그래서 무게중심이 차익 쪽에 쏠리는 거예요. 그게 일반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결국에는 차익이 나지 않으면은 월세 수익 가지고는 별 투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차익이 나려고 하면은 현재 가격보다 내가 매도를 할 때 가격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예, 맞죠? 맞아요. 네, 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은 우리 서울의 아파트가 80년대에 가격이 폭등을 했다가 예, 90년대에 다시 조정을 받아요. 그랬다가 2007년까지 다시 올라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문재인 정부 때 올라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그래프를 다시 한 번만 그릴게요. 80년대 올랐다가 10년 조정받고 90년대 올랐다가 7년 동안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고 다시 지금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딱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산으로 보면 산 꼭대기 부분이에요. 예, 여기는 산으로 보면 완전히 평지 바닥이에요. 맨 처음 출발점.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구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면 지금 보합으로 가다가 올라가거나 예, 내려갔어 올라가거나 예. 지금 올라가거나 세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부터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면 예.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몰라요. 예,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몰라요. 모르죠. 그럼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요. 몰라요. 예, 예. 자,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치면은 살 거냐? 그다음에 보합으로 가다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치자. 그러면 살 거냐? 올라간다라고 하면 살 거냐? 결국에는 얘 1번, 2번, 3번이면은 누구나 다 1, 2번이면은 구입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러나 3번일 경우에는 안 할라.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예. 이 1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만큼 아, 이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아. 그만큼 돈들이 많은 돈들이 다시 아파트 시장으로 몰릴 거냐? 아. 첫째, 그 돈이 다 몰리기 위해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지금 우리 그 시청자님처럼 순수한 투자자, 실거주 말고요. 예, 예. 실거주를 제외한 그러니까 내가 집이 하나 있으면서 두 번째 주택, 세 번째 주택으로 살려는 사람. 예, 그 사람들이 예, 굉장히 많고 예. 그 사람들이 돈이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예. 과연 그렇게 들어올 거냐? 지금 자. 전부 주저하더라고요. 금리는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올해도 더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이 물가가 지금 오늘 방송 끝까지 보세요. 네, 끝까지 보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가가 네. 지금 제대로 잡히질 않아요. 예, 그러면 이게 금리가 예, 원래대로 우리가 과거 몇 년 전 가격으로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려면은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수년이 걸려요. 그러면 그렇게 높은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예, 과연 이걸 살 거냐? 어,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예, 이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봐야 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큰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흐름에서 첫 번째, 이게 우리가 숲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숲을 맨 먼저 봐야 되고, 숲을 보고 나서 멀리 떨어서 예.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어요. 내리막이야. 예, 내리막일 때는 내려가는 거예요. 예, 제가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국토부 장관이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 현재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보고 있나요? 적정하다고 보고 있나요? 저렴하다고 보고 있나요? 비싸다고 보고. 그 언론상으로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예, 비싸다고. 예, 그러면은 정책을 쓰는 분들이죠, 그렇죠? 예. 그분들은 가격이 내려가기를 원해요, 올라가기를 원해요. 여기에서 뭐 유지되기를.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비싸다. 우리 시청자분님 보기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비싸요, 싸요, 적당해요? 비싸요. 비싸죠. 그럼 네. 시청자분님이 대통령이 됐어. 예, 그러면 정책을 쓸 때 아파트 가격 내려가기를 원해요, 그대로 있기를 원해요? 내려가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내려가요. 내려가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죠. 예, 여기저기 완화하고 풀어주고 하는 대책 예. 발표를 했죠. 예. 그 발표한 대책은 가격이 내려가는 대책일까요? 올라가는 대책일까요? 내려가는. 그럼요. 예, 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정책을 쓰는 거는 어차피 내려는 가는데 좀 천천히 내려가길 원하는 정책이지 올라가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똑같은 정책을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을 때 그런 정책을 쓰면 그거는 더 올라가는 정책이 더 되는 올라가- 거예요. 예. 그 정책을 바라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음, 그런데 그런 정책 나오면 이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아유. 좀 더 다시 좋아질 거야, 어쩔 거야. 예,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숲을 못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정책은 낙하하는 물건을 이렇게 낙하하지 말고 좀 천천히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가격은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비틀비틀하면서 살짝 오르는 경향 보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또 오르는 경향 다시 왜 이때마다 정책을 낼 거니까 아,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쳐서 이렇게 떨어진 거 완만하게 떨어지길 원하는 것이 정부고 네. 사실 그래야 충격이 적은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큰 숲은 내리막길이에요. 그렇죠? 예, 내리막. 이거는 무조건 정해 놓은 거예요. 예, 그냥 내리막. 착각들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숲이 내리막길인데도 내 것만 올라가는 게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건 저도 몰라요. 나는 그런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1번에서 저는 아웃이죠. 그죠? 예, 아우. 그러면 2번은 나무를 봅시다. 이 나무가 너무 좋아서 예, 예. 정말 귀신처럼 아무리 불이 나도 나는 안 타. 그런 나무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제가 몰라서 그렇지. 예, 그런데 그런 나무가 상계 주공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졌어요. 왜 얘도 떨어진 게 비율이 거의 20% 이상씩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왜 떨어지냐는 거지. 똑같다는 거지. 내려갈 때는 얘도 원래.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 똑같. 그럼 결국에는 얘는
이 물건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기다리는 것이 맞죠. 아, 기다려라. 그 다음에는 나무로 보면 이 나무는 역세권이다. 예. 역세권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서울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많은 공급을 하기를 원하고 예. 그래서 각종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이면서 막 공급을 장려를 해요. 네.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 지역은 여기에서 아주 가까워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단지인 것은 틀림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서 나쁘지는 않는 단지는 맞지만 이걸 구입한다고 했었을 때는 내려갔다가 보합이든 올라가든 이거는 저는 현재로서는 모르겠고 워낙 변수가 많아서 예. 내려갈 거는 각오를 하고 사셔야 된다. 아. 물건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 지금은 아니다. 아. 그렇죠. 겨울이 왔는데 내가 네. 반팔 옷 중에 하얀색 반팔일까 검은색 반팔일까 고르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제가 오늘 설명한 거를 대구에 있는 수성구라든가 네. 물론 지금 사시고 있는 대명동 남구 쪽도 그렇고 서대구 쪽도 그렇고 거기 있는 아파트들 흐름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 예. 그럼 제가 했는 이야기하고 다 맞아떨어질 거예요. 네. 이게 대구도 제가 수성구 정신없이 올라갈 때 제가 이거 아니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예. 결국에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천하 없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천하 없어도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다 빠졌다 할 정도로 느끼기 전에는 쉽게 올라가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보일지 몰라도 올라가기 힘든다. 예. 제 경험상 예. 그렇게 상담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 가치 투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싼 건지 혹은 가치가 낮아서 싼 건지 이 부분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또 안전한 투자를 고민하셔야 되니까요.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하나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반갑습니다. 해결해 드릴까요? 아, 저기 한남동에 그 장묘 아파트 그 부근에 그 다세대 주택인데요. 네. 누가 지인이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기를 해준다고 하길래 제가 한번 문의드려봤습니다. 네. 자, 한남동 장미아파트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 요거 네, 지금 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네. 네, 한남동 지역에 또 워낙에 많은 호재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매수해도 네. 괜찮을지 한번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네.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 이 물건을 이게 투자하면 어떨까 궁금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재개발이 될까 그런 이유죠. 아, 재개발에 대한 네. 기대감으로.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거기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네. 제가 약 한 20여 년 전에 네. 부동산을 맨 처음 시작했던 데가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동네예요. 그 이태원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그거 올라가면 언덕으로 살짝 올라가면 언덕 위에 거기가 장미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장미 아파트는 제 기억이 얼마인지 가물가물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그게 5억인가 얼마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텔레비전 보고 계시죠? 네.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점선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한남 유타운 돼 있는 아마 장미 아파트 같으면은 이렇게 장미 아파트 옆에 한남 그 장미 아파트를 경계로 해서 그쪽에 너머 쪽에 그 CJ 있는 제일제당 있는 쪽 그쪽 방면으로는 재개발에 들어가지 않았고 네. 요 안쪽으로는 재개발에 들어가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다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경계선 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왜 거기는 재개발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안 하는 이유가.
상가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그래요. 예. 그렇죠. 네. 거기 있는 사람들 똘똘 뭉쳐 우리도 같이 넣어줘. 그럼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죠. 반대가 심하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빌라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전부 다 찬성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단독주택들 갖고 있으면은 단독주택 거기에 가격이 얼만데 그거 하나 그럼 내놔놓고 아파트를 받는다. 거기서 살면서 특히 이태원 같은 데는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아마 많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예. 근데 그분들은 아파트 하나 받으면 노후가 안 돼요. 그렇죠? 네. 듣고 계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빌라를 사면은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이제 한남 유타운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어렵고요. 네. 유타운으로 이미 다 사업 진행 다 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거꾸로 들어가서 모든 사업을 다시 전면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요 지역에 있는 우리 사람들만 다시 뭉쳐갖고 다시 하자. 그 분위기가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안 되겠죠. 네.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투자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결과가 되든 안 되든 분명하게 나는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는 분명히 투자의 어떤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님은 재개발 때문에 이거는 투자한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선에서 저는 부정적이다. 네. 부정적이다. 여기에 다세대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지금 한남 유타운이 개발되고 나면 여기에 있는 다세대의 세입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세입자들은 사실 아파트로 세입자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울 분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또는 순천향 대학교 순천향 병원이 있는 쪽으로 등등 해서 이쪽 언저리로 뭐 다세대 쪽으로 전세가 이렇게 좀 더 늘어난다든가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재개발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한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모아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서 간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는 눈에는 거의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그게 또 평지도 아니고요. 또 경사도 또 심해요. 그쪽이. 그렇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 보고 산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용산의 그 청파동 일가에 네. 그쪽은 재개발 지역으로 어떤지 하고요. 가능성이 있는지 청파동이 하고요. 너무 넓었어요. 예. 그거는 그 숙대 입구역에서 350m 그러니까요. 안에 들었던데요. 거기가 숙대 입구도 있고요. 예, 서울역도 있고. 이게 너무 넓다고요. 거기가. 남영역, 숙대, 기타 등등이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거 숙대고 여기 있는 서울역인데 서울역 쪽에 서계동 쪽에 어떤 이거 아닌가 여기죠? 내가 잘못 그렸네요. 서계동 쪽 개발도 있고 이 안에 재개발도 있고 청파동도 있고 뭐 청파동도 각종이 있는데 네. 가능성은 있느냐? 가능성 없는 지역은 없어요. 네. 근데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고 또 가능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과연 현재의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냐 투자하기에. 자, A라는 지역에 재개발이 돼요. 그런데 이게 재개발이 되면 한 20억이 갈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사는 게 내가 한 10억 주고 사야 돼. 그런데 추가로 내야 될 게 10억 정도 돼. 그러면 이 지역이 가능성도 있고 지역이 좋지만 투자 수익은 없는 거죠. 이해 가세요? 네네. 네. 그것처럼 투자라고 하는 거는 개발만 되면 사기만 사면 무조건 돈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언제나 내가 투자할 금액과 앞으로 기간에 대한 이자와 또 앞으로 추가로 할 금액을 다 따져보고 그리고 향후에 예상되는
미래의 가격을 해서 충분한 수익이 나오겠구나 했었을 때 비로소 투자지. 그렇지 않고 옛날 분들처럼 사서 던져 놓는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파동 쪽은 내가 사라,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 물건에 따라 동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그 물건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 물건을 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 정도 설명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한남동 쪽은 투자 반대 의견 드렸고요. 또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 상담 받아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그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 아파트를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물론 뭐 가격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 역전세도 지금 뭐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언제쯤 매도할 수 있는지 매도 타임하고요.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안동 주공사단지 여기 지금 보유하신 지 몇 년 되셨을까요? 19년 됐어요. 19년부터면 4년 정도 지금 4년째 가지고 계시는 거죠? 19년 됐어요. 19년을 보유하셨다고요? 네네. 네,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셨네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있을 때 좀 팔았더라면 하는 마음도 드실 거고 여러 가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지고 갈지 아니면 매도 타이밍 잡아봐야 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한 주공을 19년이나 가져왔다는 거는 거의 뭐 이게 거의 한 30년 됐거든요. 3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초기라고는 좀 뭐하고 그렇죠. 생긴 지 한 10여 년 좀 지났을 때 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와서 이거를 왜 지금까지 작년에 2021년, 20년 그렇게 많이 올라갈 때 네. 그때는 왜 팔려고 하지 않고 지금 와서 그걸 물으시는지요? 남편이 이제 재건축 호재도 있고 하니까 네. 더 오를 거라는 그런 그냥 막연한 기대. 근데 저라도 그거를 제지했어야 되는데 저도 못한 게 지금 와서 너무 후회돼요.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때를 놓친 건 맞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는 그 한 주공 4단지를 설명할 게 아니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청자분에게 맞는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네네. 아파트 가격 흐름이라는 걸 아까 1번 우리 시청자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가격 흐름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할 때는 올라갈 때는 말이에요. 네. 얘가 좋은 아파트든 나쁜 아파트든 재개발, 재건축의 호재가 있든 없든 다 올라가요. 네. 다 올라간다고요. 네네. 그런데 올라가는 정도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뭐 먼저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얘가 재건축 호재든 재개발 호재든 따지지 않고 다 내려와요. 네. 얘만 서울 시내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수백 군데예요. 그럼 그 수백 군데는 그러면 내려올 때 안 내려오고 올라가기만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착각이 올라가는데 얘는 재건축 호재까지 있으니 앞으로 떨어져 봐야 얼마 안 떨어질 거야. 그러니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네. 떨어질 때는 무조건 다 떨어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광명이잖아요. 네. 주공 4단지를 떠나서 광명은 아이고 조금 전에 있었는데 그 주변에 보시면은 뭐 진짜로 공급이 너무너무 많고 앞으로도 많아요. 글쎄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공급이 네. 그렇게 그렇게 공급이 많기 전에 네. 종전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10여 년 전이나 얼마나 전에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광명이라는 데가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네. 근데 서울이 한번 2007년도까지 폭등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광명이 싸다는 생각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때. 네. 그러면서 광명의 철산주공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재건축이 일어나고 앞으로 하안동도 30여 년 되면 재건축이 될 거고 이런 호재가 어떤 그 투자자들을 하여금 많은 어떤 투자를 일으키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눈에는 과거 약 한 10여 년 가운데 한 6, 7년 가운데 광명은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투자자들이 서울에서보다도 이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가서 가격을 더 밀어 올린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 투자자들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 되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래서 광명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한주공사단지는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있더라도 한번 정리를 하고 좀 더 몇 년간을 좀 기다렸다가 좀 천천히 꼭 거기 아니더라도 천천히 다른 투자처를 찾아봄식 하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매도하는 쪽으로. 네. 근데 하라고요? 지금은 어쨌든 매도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1, 2년 더 지나버리면은 매도의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제가 보는 눈에는 앞으로 1, 2년 지나면은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별로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쭉 내리막길은 갈 거예요. 산으로 따지면은 쭉 내려 1, 2년 지나면 계속 이렇게 완만한 내리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요. 그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의미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잘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매도를 하시고 현금 보유를 좀 하시다가 향후에 다시 또 매수 시장의 흐름을 보시고 부동산 매수하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매도 전략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모두 안전하게 진단해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일 큰 게 우리가 이게 거시기에 이제 큰 흐름은 반드시 전체 세계 경제의 흐름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거하고 금리라는 것이 바로 경제 흐름이잖아요. 이 금리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뭐 한마디로 얘기해 박살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무역 전쟁을 향후 수년간은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이 이 가격이 이제는 계속 오를 것이야 기대보다는 이제는 좀 꺾여서 떨어질 것이야 기대 쪽으로 돌아섰다. 돌아섰는 것이지 안정화된 게 아니다. 이것이 안정화되려면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더 나빠지고 막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의 고용 지표는 너무 좋아요.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치야. 왜 이렇게 됐냐? 미국이 무역 전쟁하면서 자기 나라에 와서 공장 지어라 이거야. 안 그러면은 너희들 물건 다 관세 매기겠다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삼성이든 어디든 미국 가서 지으니까 미국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각 나라 간의 양극화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나라에서만 양극화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향후는 수년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게. 그런데 한국 수출을 봤더니 마이너스 9.6%가 나와서 작년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봤더니 이게 물가잖아요. 가격 인플레이션이 작년 12월 달에 5%였는데 올해 1월 달에 5.2%래요. 금리 올려놨는데도 물가가 더 올라가는. 자, 임금 올라가죠. 거기다가 공공요금 올라가죠. 가스 요금이니 뭐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인상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가격이 높은 물가를 유지 내지는 잘 천천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금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시장이 돈이 잘 돌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지 올해 내년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 혼자 추측으로 제 혼자 감으로 봤었을 때는 적어도 거의 4, 5년 걸리지 않을까. 1, 2년 갖고는 안 된다. 최소 3, 4년. 최소 3, 4년 가서 금리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어 가야 그다음에 돈의 흐름도 정상화가 되어 갈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따뜻한 온기도 돌아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도 최소 3, 4년, 길게는 4, 5년은 더 내리막길을 가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꼭 생각을 하시면서 방송들을 보시고 또 세미나 참가하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약 보합권 후에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1번 우리 시청자분 상담을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정부가 또는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아파트 가격을 높다고 보느냐, 적당하다고 보느냐, 싸다고 보느냐. 높다고 본다. 높다. 그러면은 국민 누굴 붙잡고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야 돼. 자기 아파트는 떨어지길 원치 않지만 그러나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또 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정권이 바뀌어버렸고 그러면 지금 정부는 어떻게든 아파트 가격을 떨어지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낭떠러지처럼 떨어져 버리면 충격이 너무 크니까 완만하게 떨어지면 충격이 조금씩 받으니까 완만하게 떨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완만하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연착륙이라고 그러거든요. 연착륙. 비행기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이 연착륙 기간이다. 지금. 곧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완만하게 떨어져 가기를 원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 정책대로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다.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3 부동산 대책이 나왔더니 다시 어떤 지역에서는 살짝 반등을 한다 이런 얘기도. 이게 완만하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하다가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하다 해야 완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다시 재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서울의 부동산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실패를 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무슨 짓을 했어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격 안정화,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그만큼 공급을 늘린다는 거예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 신통기획,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모든 걸 다 뒤집는 거예요. 혜택을 주면서. 곧 공급 확대 정책. 얘는 시장 가격이 내려가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시청자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꼭 한 번씩 오셔서 기본적인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미나 일정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미나 일정도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저는 세미나를 매주 토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 날 1시에 하는데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한 개 주제를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시면은 일일이 다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쭉 세미나도 짧게 1시간 하고 많은 게 아니에요. 몇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갖고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하셔서 알찬 정보들 많이 들어보시고요. 참석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원하시는 분들 모두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